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센서의 인터페이스 서킷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서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 서킷의 베이직 컨셉과 더불어서 OPMP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참고 문헌의 내용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라자비 책의 디자인 오브 아날로그 CMOS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책 9장과 10장 내용을 이제부터 약 2, 3주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강의를 듣고 책도 읽어보고 꼭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네, 센서 인터페이스 서킷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강의 자료에서 봤겠지만, 우선 이제 센서는 어떠한 자극, 스티뮬러스가 오죠. 그럼 이 센서의 역할은 이 스티뮬러스가 오게 되면 이 스티뮬러스가 뭐 열이든 에너지든, 열이든 뭐 온도든 습도든 어떤 스티뮬러스가 오면 이 센서가 하는 역할은 이런 이제 일렉트리컬 신호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래서 일렉트리컬 신호로 바꿔주게 되고, 일렉트리컬 신호로 이제 에너지로 바꿔주게 되면 이 일렉트리컬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데, 이 일렉트리컬 에너지는 저희가 볼테이지 그리고 커런트 그리고 차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볼테이지나 커런트나 차지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볼테이지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센서 같은 경우는 신호의 크기가 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주 작은 신호의 크기가 들어온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신호를 저희가 원하는 신호의 레벨로 이제 크게 증폭시켜주고, 또는 차지나 커런트나 볼테이지를 이제 저희가 원하는 크기의 볼테이지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로가 인터페이스 서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서킷 중에서는 OPMP가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배로 시간에 OPMP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OPMP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OPMP의 응용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 임피던스를 이제 로드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전체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서킷의 특징은 대부분 입력은 다음과 같이 저항 R과 C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저희가 센서의 로딩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입력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력되는 커런트와 이제 볼테이지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 Z는 인풋 임피던스 Z는 I분의 V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R과 C가 병렬로 존재하는 경우 입력 임피던스는 이제 R과 J오메가 C분의 1이 병렬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제 주파수가 아주 낮은 경우, 주파수가 아주 낮아서 예를 들어서 거의 DC 근처의 주파수다라고 하면 이 값을 저희가 무시할 수 있죠. 그러면 입력 임피던스는 R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를 다음과 같이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센서는 이제 볼테이지 소스 센서와 저희가 커런트 소스 센서로 나눠서 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볼테이지 센서 같은 경우는 센서의 출력 임피던스와 센서의 입력 임피던스가 이제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아웃풋 시그널이 볼테이지 소스 2로 표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와 시리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이 이유는 볼테이지이기 때문에 시리즈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커런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커런트 소스가 이제 센서의 아웃풋 임피던스와 패러럴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입력의 볼테이지의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볼테이지 값과 센서의 이제 출력 임피던스와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센서에 걸리는 입력 이제 볼테이지는 인풋 볼테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 센서의 전압과 이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 그리고 센서의 출력 임피던스분의 이제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호가 볼테이지 값이 잘 전달이 되려면 볼테이지 이제 소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 임피던스가 커야지 큰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입력 임피던스가 큰 게 좋다. 커런트는 반대의 경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이 입력 임피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입력 임피던스의 중요한 점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주파수 성분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이는 그림과 같이 다음과 같이 입력되는 커런트와 볼테이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회로의 출력은 볼테이지고 신호가 입력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이 입력 임피던스가 되는데 입력 임피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레지스티브한 센서가 이제 인풋 임피던스에 연결된 순수한 레지스티브한 센서를 여러분이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회로의 입력 볼테이지가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그때 이제 이 주파수는 이 R과 C에 의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이와 같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다음과 같이 FC는 이와 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파수가 0인 경우에는 이제 이 볼테이지가 2로 똑같이 나올 테고 만약에 주파수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하면 이 F의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이 볼테이지의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볼테이지 값이 작아지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볼테이지 값이 1%의 아큐러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 앰플리튜드 디텍션에서 1%의 아큐러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맥시멈 이제 스티뮬러스 프리퀀시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OP앰프의 이제 다음과 같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 플러스 F분의 F의 스퀘어 루트분의 1이 0.99가 되는 값을 찾으면 F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대략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값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1%의 아큐러시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센서의 스티뮬러스의 프리퀀시가 이 FC 프리퀀시의 0.14배가 돼야 되죠. 반대로는 이제 센서의 이제 맥시멈 스티뮬러스
프리퀀시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이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에서는 적어도 그 맥시멈 스티뮬러스 프리퀀시의 7배가 되는 값을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의 밴드위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값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맥시멈 스티뮬러스 프리퀀시라고 하면 센서가 어떤 값이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될 텐데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뭐 값이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저희가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를 이제 센싱을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습도의 값이 변하는 값이 이제 가장 빠르게 변하는 시간에 따른 이제 빈도를 저희가 맥시멈 스티뮬러스 프리퀀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맥시멈 스티뮬러스 프리퀀시의 적어도 7배는 돼야지 저희가 이제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의 퍼트 프리퀀시는 맥시멈 스티뮬러스 프리퀀시의 7배는 돼야지 이 저희가 동작하는 센서를 이제 1%의 accuracy, 1%의 정확도로 이제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OPAmp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OPAmp는 항상 OPAmp 자체가 가진 이제 대역폭을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미티드 프리퀀시 밴드위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알고 이제 회로를 설계를 하거나 회로를 가져다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앰플리파이어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에서는 앰플리파이어가 필요하다.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에서 앰플리파이어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패시브 센서는 이제 아주 약한 출력 신호를 이제 내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호의 크기가 이제 센서의 출력의 신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크기가 마이크로 볼트나 뭐 피코 암페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죠. 아주 작은 신호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호를 이제 ADC에서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컨버전 해주는 역할을 할 때는 앰플리튜드 크기가 훨씬 더 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게는 볼테이지 게인이 10,000배 정도 혹은 커런트 게인이 이제 100,000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는 이와 같이 이제 스탠다드 빌딩 블락, 이제 OPAmp를 이용한 블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OPAmp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OPAm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도 실험을 했었죠. 디스크릿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OPAmp를 이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레지스터, 캐패시터, 인덕터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OPAmp를 이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OPAmp를 실제로 회로 설계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OPAmp를 실제로 이제 디스크릿한 컴포넌트나 아니면 OPAmp를 설계를 하고 나면 이 OPAmp에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회로를 연결해서 볼테이지 팔로워나 아니면 회로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를 구성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정황 같은 걸 여기에 연결을 해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같은 이제 회로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은 회로나 이런 회로들을 이용해서 앰플리파이어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OPAmp가 이제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OPAmp의
특성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PM프는 아날로그 회로나 그리고 믹스드 시그널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PM프는 DC 바이오스를 제너레이션을 하거나 하이 스피드 앰플리피케이션을 하거나 필터링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OPM4는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디자인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CMOS의 스케일이 점점 다운되면서 서플라이 볼테이지 레벨이 낮아지고 채널 랭스의 길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랭스의 길이가 낮아지고 서플라이 볼테이지의 값이 낮아지게 되면 문제는 전압 이득 AV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볼테이지 스윙의 값이 입력 볼테이지, 출력 볼테이지 스윙이 제약되는 단점이 있죠. 대신 부분은 이제 낮아지겠지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OPM프를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OPM프는 이제 높은 게인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게인이 10에서 이제 100만 정도 되는 높은 전압 이득을 갖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만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OPM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란 OPM프에 이제 성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너럴 퍼포스 아이디얼 OPM프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아주 높은 전압 이득을 이제 갖고 높은 입력 임피던스 그리고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갖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얼 OPM프의 특징을 기억이 나죠. 아이디얼 OPM프는 이제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 출력 임피던스는 제로가 되죠. 출력 임피던스는 제로고, 그리고 이 전압이득을 저희가 무한대라고 했었죠. 이 OPM 순수한 전압이득 A0는 무한대, 밴드위스가 무한대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도록 회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밴드위스는 이제 크게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밴드위스나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이나 전력 소모나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는 이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전력 소모를 늘리면 속도를 좀 빠르게 하거나 할 수 있고, 전력 소모 늘리면 볼테이지 스윙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대부분 전력 소모는 낮도록 볼테이지 스윙을 크게, 스피드는 빠르게 하는 게 좋지만 각각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와 같은 이제 제너럴 퍼포스 아이디얼 OPM프를 이용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채널 랭스나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낮아지면서 스케일 다운이 되면서 낮아지면서 일반적으로는 제너럴 퍼포스의 OPM프를 설계하지 않고 이제 멀티 디멘셔널 이제 컴프로마이즈한 옵티마이즈가 최적화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스페시픽하게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타겟을 맞춘 OPM프를 많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PM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OPM프의 디자인 파라미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OPM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게인이죠. 이득입니다. 전압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혹은 이제 전압이득, 전류이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다 정확한 이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3학년 전자회로 시간에 OPM프를 공부하면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이제 스몰 시그널 밴드위스가 있습니다. 스몰 시그널 밴드위스는 이제 클로즈드 루프 게인과 그리고 이제 세틀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밴드위스, 라지 시그널 밴드위스는 이제 넌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의 특성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루 레이트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라지 시그널 밴드위스라고 하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슬루 레이트는 나중에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스윙도 이제 중요하죠. 이제 아웃풋 스윙도 중요합니다. 디퍼런셜 아웃풋 스윙은 이제 디퍼런셜 출력을 내게 되면 볼테이지 스윙이 좀 더 커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이 됨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챌린징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리티는 선형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입력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출력도 비례해서 커질 수 있는지 등을 저희가 리니어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나 오프셋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부 수업 시간에는 노이즈나 오프셋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리젝션을 얼마나 잘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회로가 OPM프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스코픽 앰플리파이어라고 배웠었죠. 코드 두 개가 전폭단과 로드단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저희가 텔레스코픽 코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텔레스코픽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회로를 저희가 OTA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출력 임피던스가 상당히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특성을 갖는 회로를 저희가 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라고 해서 OT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OPM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PM프는 이제 원스테이지 OPM프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 이제 초창기에는 다음과 같이 원스테이지 OPM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원스테이지 OPM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압이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원스테이지 OPM프의 전압이득은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액티브 로드를 갖는 OP 이제 앰플리파이어죠.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이 R0N과 R0P가 병렬로 되는 형태로 전압이득의 크기가 결정이 됐었죠. 전압이득의 크기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이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압이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기억을 하면 저희가 이 수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스테이지 OPM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원스테이지 OPM프는 여러분들이 봤던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와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득이 이와 같이 이제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채널 랭스가 이제 긴 경우, 채널 랭스가 높은 경우, 이 경우를 이제 저희가 썸 마이크론 디바이스라고 하면 채널 랭스가 100 나노미터보다 작은 경우는 썸 마이크론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 나노미터는 0.1 마이크로미터죠.
0.1 마이크론미터보다 이제 이 채널 랭스가 작은 경우를 썸 마이크론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썸 마이크론 디바이스의 특징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기억하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일어나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의 파라미터가 크기 때문에 아웃풋 임피던스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LA 크면 클수록 아웃풋 임피던스가 작아지게 되죠. 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 임피던스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전압이득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전압이득이 상당히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채널 랭스가 긴 경우에 비해서 전압이득은 작아지는. 썸 마이크론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위스는 좀 더 커질 수 있죠. 채널 랭스가 작아지면 페레스트 캐패시턴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밴드위스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OPMP의 밴드위스는 대략적으로 CL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그리고 다미넌트 폴이 이제 이 출력에 존재하는 거죠. 이제 CL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게는 이 미러폴이 존재하게 됩니다. 미러폴이 존재하게 되면 이제 폴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스테빌리티의 특성이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스테빌리티 특성이 나빠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테이지 OPMP 같은 경우는 썸마이크론 디바이스가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압이득이 낮아지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PMP에서 원스테이지 OPMP는 이제 전압이득이 좀 낮기 때문에 저희가 OPMP를 좀 더 좋은 OPMP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이득이 더 좋은 OPMP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전압이득을 올릴 수 있는지, 전압이득이 좋아지는 OPMP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